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3년 2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그 프로토콜이요. 그 프로토콜의 그 명칭을 영문 약어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보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이래요. 얘는 각 프레임에 데이터 흐름을 이제 제어한대요. 그리고 오류를 이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트열을 이제 삽입해서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한대요. 그때 프레임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I 프레임이다, 우리 S 프레임이다, U 프레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프레임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그리고 헤더에 우리 이제 제어부에 이를 이제 구분하기 위한 그 비트를 이제 삽입한다. 이 중에서 우리 이제 U 프레임이라는 거는 데이터 전송 모드를 이제 설정하는데, 그때 이제 통신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NRM이다, ARM이다, ABM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의 그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HDLC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우리 정답이 HDLC예요. 자, 그러면 요 HDLC 요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HDLC요. 우리 HDLC라는 거는 우리 비트 위주의 이제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HDLC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각 프레임에다가 우리 데이터 흐름을 이제 제어하고 오를 이제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트열을 이제 삽입을 해요. 삽입을 해서 이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HDLC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그거부터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HDLC 이제 프레임 구조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내가 이제 뭔가 특정 이제 정보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정보부에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이 정보만 상대방과 내가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같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이제 뭔가 이제 물건을 이제 하나 보내줄 거예요. 그때 이제 우체국 택배를 이제 이용할 건데, 그때 그 박스에다가 물건만 그냥 담아서 보내면 안 되죠. 그 박스에다가 우리가 이제 주소라는 것도 이제 적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물건이 만약에 유리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유리라고 얘기해주고, 이런 거는 이제 파손에 이제 주의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스티커 같은 것들을 막 붙일 거예요.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물건이 책인지 아니면 유리인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 전자제품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서 보내줘야 돼요. 해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물건에 대한 그런 정보를 이곳에다가 이제 제어부에다가 우리가 적어서 이제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뭔가 이제 친구한테 물건을 보냈을 때 우리가 그 물건이 이제 어디까지 도착했는지 우리가 이제 배송 조회 같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죠. 해서 내가 보낸 그 물건이 목적지까지 정상적으로 이제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FCS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FCS가 오류를 이제 검출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비트가 우리 FCS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맨 앞에 플래그라는 게 들어가고 맨 끝에도 이제 플래그라는 게 들어가죠. 이 플래그라는 거는 우리 HDLC 그 프레임 구조에서 맨 앞에 맨 뒤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우리 이 플래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정보가 여기서 시작한다, 여기서 끝난다, 그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비트가 우리 플래그 비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플래그 비트 요거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이제 플래그라는 거요. 이 플래그라는 거는 이 하나의 이제 이 프레임이 여기서 이제 시작한다, 여기서 끝난다. 그걸 이제 나타내기 위한 그런 비트를 보고 우리가 이제 플래그 비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얘는 고유한 그런 이제 비트 패턴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해서 앞에다가 쓰는 이 플래그가 됐든 맨 뒤에다 쓰는 이 플래그가 됐든 전부 다 그 플래그는 지금처럼 이진수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해서 맨 앞에 이제 0이 들어가고 맨 뒤에 이제 0이 들어가고 중간에는 전부 다 이제 1로 이렇게 쭉 써서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우리 플래그라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얘는 이제 8비트로 되어 있다 그랬죠. 해서 이진수 8자리를 이제 표현해 주면 되는데, 그때 맨 앞뒤로 0, 0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1로 채워서 그렇게 이제 8비트로 구성된 게 우리 플래그라는 겁니다. 해서 이 플래그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프레임의 이제 시작이다, 끝이다, 그걸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플래그가 만약에 이제 들어왔어요. 나한테 이제 들어왔어요. 내가 이제 수신 측일 때 상대방이 이제 뭔가 이제 보냈는데 플래그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면
플래그가 이제 또 들어올 때까지는 중간에 내가 통신을 끊으면 돼야 안 돼? 안 됐죠. 안 됐죠. 그래서 이 플래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동기 유지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트 투과성을 이용한 기본적인 이제 오류 검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플래그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플래그가 들어왔을 때는 그 다음 이제 플래그가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동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되더라. 요런 게 이제 우리 플래그의 이제 역할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소부라는 곳이요. 이 주소부도 이제 8비트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확장 가능해요. 해서 송수신국을 이제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주소부고요. 그때 모든 수신국에다가 전부 다 이제 데이터 뭔가를 이제 전송하겠다. 그걸 보고 우리가 방송용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때는 이 주소부에다가 1을 지금처럼 이렇게 8개를 이제 써서 보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지정된 그런 수신국에만 이제 전송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시험용은 전부 다 이제 8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부에다가 1을 8개 쓰냐, 0을 8개 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방송용이다, 시험용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어부요. 제어부가 지금 이 위치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이 제어부라는 거는 내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그 프레임이요. 그 프레임의 종류를 이제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제어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레임의 종류를 식별한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프레임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정보 프레임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감독 프레임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비번호, 무번호 이제 프레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종류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보 프레임을 우리가 요 영어의 이제 약자 앞에 있는 요 첫 번째 글자를 따서 I 프레임 그렇게 이제 부르고요. 우리 감독 프레임을 우리가 S 프레임이다. 그리고 우리 무번호, 비번호 이 프레임을 우리가 이제 U 프레임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때 이 정보 프레임이라는 거는 사용자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달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얘는 피기백킹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그 확인 응답을 이제 같이 보낼 때 사용하는 게 우리 이제 정보 프레임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피기백킹 그렇게 나는데 요 피기백킹이 뭔지 요거 좀 이제 잠깐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호스트가 2개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2개 호스트에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이제 양방향 전송 기능을 갖는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데이터 1000이라는 그 데이터를 이제 보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오른쪽 이제 호스트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잘 받았다라고 해서 ACK라는 그 긍정적인 이제 응답을 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ACK 그 응답이 와야 상대방이 그 다음에 이제 전송할 그 프레임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듣고 그리고 이 호스트가 오른쪽에 있는 이 호스트가 왼쪽 호스트한테 지금처럼 또 이렇게 이제 데이터도 이제 전송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호스트에서 지금처럼 이 데이터를 이제 받으면서 또 이 데이터를 또 전송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2개의 데이터를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했으니까 그때 ACK라는 요 응답도 서로 이렇게 이제 주고받아야 된다고요. 해서 얘가 지금 우리 피기백킹을 이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피기백킹 얘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 호스트가 지금처럼 이 데이터를 이제 오른쪽 호스트한테 이제 전송을 해줬어요. 그러면 오른쪽 호스트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받았겠죠. 그때 이제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이제 ACK 그 응답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그 응답이랑 내가 보내고자 하는 이 정보랑 같이 이제 묶어서 한꺼번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왼쪽 호스트에서 또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또 다른 데이터를 이제 보내면서 ACK 이 응답을 또 같이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른쪽 호스트에서 또 데이터를 이제 정상적으로 받았으니까 또 ACK 이 응답을 이렇게 이제 보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피기백킹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정보 프레임의 그 구조를 적당하게 이제 재정의를 해서 정보 프레임을 이제 전송하면서 응답 그 기능까지 함께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을 작성하게 되면 응답 프레임의 그 전송 횟수를 이제 줄일 수가 있겠죠. 해서 전송 효율을 좀 더 이제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피기백킹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감독 프레임이요. 감독 프레임은 이제 우리가 S 프레임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S 프레임 우리 감독 프레임이라는 거는 오류 제어와 우리 이제 흐름 제어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이제 프레임을 보고 우리가 감독 프레임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번호, 우리 무번호 프레임이요. 얘는 이제 우리가 U 프레임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링크에 동작 모드를 이제 설정하거나 관리를 이제 해주고요. 그리고 회선을 이제 설정하거나 유지하거나 이제 종결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프레임이 우리 비번호 프레임, 우리 U 프레임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비번호 프레임, 우리 U 프레임에서 우리가 이제 링크에 이제 동작 모드를 이제 설정하고 관리한다 그랬죠. 그때 동작 모드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준 응답 모드라는 게 있고, 우리 비동기 응답 모드라는 게 있고, 비동기 균형 모드라는 게 있고,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이 세 가지 모드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송을 할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비번호 프레임, 우리 U 프레임에서 설정하고 관리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어부에서 우리 이제 프레임의 종류를 이제 식별한다 그랬죠. 그때 이 제어부에서 이제 사용된 그 프레임이 정보 프레임인지 감독 프레임인지 아니면 비번호 프레임인지 어떤 프레임인지 구분할 때 얘가 총 8비트로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비트와 두 번째 비트요. 총 8개 비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요 비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한다고요. 그때 맨 첫 번째 그 비트가 만약에 0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다 작성한 그 프레임은 이제 I 프레임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으로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S 프레임이다. 그리고 11로 시작하게 되면 얘는 이제 프레임이 우리 U 프레임, 우리 비번호 프레임이다.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 제어부는 총 8비트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비트와 두 번째 비트 이 두 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우리 정보 프레임인지 감독 프레임인지 비번호 프레임인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구분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보부라는 거요. 이 정보부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뭐 8비트다, 8비트다, 8비트다 아니면 16비트, 32비트 아니면 확장 가능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비트 수가 정해져 있지만 이 정보부는 임의의 이제 비트예요. 얘는 이제 비트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정보부에는 실제 내가 상대방한테 보내고자 하는 그 실제 정보 메시지가 들어가는 그 부분이 우리 정보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FCS요. 요 FCS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제 프레임 검사 순서 필드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하나의 이제 프레임이 이제 구성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쭉쭉쭉 들어가죠. 이런 프레임 내용에 대해서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부분이 우리 FCS입니다. 그때 오류 검출할 때 사용되는 그 오류 검출 코드가 우리 CRC 코드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CRC 코드는 우리가 뒤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HDLC에서 우리 CRC 코드 요걸 이제 오류 검출할 때 사용하더라. 그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HDLC 프레임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 이제 정보를 이제 하나 보낼 때도 그냥 정보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맨 앞뒤로 플래그라는 거를 먼저 붙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주소를 이제 넣어주고 그리고 이 프레임이 어떤 종류인지 그걸 이제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어부를 이제 사용하고 그리고 이 하나의 프레임에 오류가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FCS라는 거 요런 것까지 우리가 붙여서 이제 하나의 정보가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HDLC 요 해당 내용 좀 이제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HDLC라는 거는 비트 위주의 그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HDLC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각 프레임에 데이터 흐름을 이제 제어하고 오류를 이제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트열을 삽입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더라. 그때 이 HDLC는 우리 포인트 투 포인트다. 우리 1대1 방식을 보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멀티 포인트다. 1대 다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루프 방식이다. 순환되는 그런 이제 방식이죠. 이런 모든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게 우리 HDLC고요. 얘는 단방향이다. 그리고 반이중이다. 전이중이다. 이런 통신을 모두 다 이제 지원을 해요. 지원하고 동기식 전송 방식에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게 우리 HDLC요. 그때 이 HDLC에서 에러를 이제 제어할 때 그때 이제 곱백엔 ARQ 아니면 선택적 ARQ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에러를 이제 제어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곱백엔 ARQ다. 그리고 우리 선택적 재전송, 선택적 ARQ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는데 이 두 가지도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HDLC에서 에러 제어할 때 곱백엔 ARQ 그리고 우리 선택적 ARQ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한다. 그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흐름 제어를 할 때는 슬라이딩 이제 윈도우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얘는 이제 데이터가 지나가는 그 흐름을 이제 제어할 때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이제 사용한다는데, 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동적으로 이제 흐름을 제어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보고 우리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상대방과 이제 내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만약에 다섯 개씩 이제 주고받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때 슬라이딩 이 윈도우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내게 되면 내가 만약에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 4번 데이터, 5번 데이터까지 딱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오류 검사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1번 오케이, 2번 오케이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6번도 보내고 이제 7번도 보내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이제 오케이를 받았으니까 또 5개를 또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대해서 이제 오케이가 떨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8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5개가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4번 데이터, 5번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또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6, 7, 8이 아직 상대방한테 오케이를 못 받았어도 우리 이제 5개씩 주고받자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바로 그냥 9번하고 10번 데이터도 바로바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비트 정보를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비트 추가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HDLC가 전송 효율이 좋고요, 신뢰성이 이제 높습니다. 근데 이 HDLC 이제 데이터 전송 모드에 보게 되면 표준 응답 모드라는 게 있고요, 비동기 응답 모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 균형 모드라는 게 있고,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전송 모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HDLC 요 데이터 전송 모드 요 세 가지 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HDLC 데이터 전송 모드요. 이 데이터 전송 모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 표준 응답 모드라는 게 있고, 우리 비동기 응답 모드라는 게 있고요, 비동기 균형 모드라는 게 있고,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제 전송 모드, 우리 동작 모드는 우리 비번호 그 프레임에서 설정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제 표준 응답 모드라는 거요. 우리 NRM이라는 거는 얘는 이제 주종 관계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요. 해서 주국이 있고 종국이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때 주 스테이션한테, 우리 주국한테 반드시 허가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허가가 있을 때만 송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우리 표준 응답 모드라는 거요. 그리고 우리 이제 비동기 응답 모드라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주국이다, 종국이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비동기 응답 모드라는 거는 우리 주국에 이제 허가 없이도 송신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 우리 비동기 응답 모드요. 해서 주국에 이제 허가를 이제 받아야지 우리 송신할 수 있냐, 아니면 허가 없이도 이제 송신이 가능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제 표준 응답 모드와 우리 이제 비동기 응답 모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비동기 응답 모드 같은 경우는 종국은 이제 주국에 이제 허가 없이도 이제 송신은 가능해요. 송신은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링크를 이제 설정하겠다, 아니면 오류를 이제 복구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어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제어 기능은 주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동기 균형 모드라는 거는 얘는 이제 주국이다, 종국이다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관계 없이 혼합국끼리 우리 허가 없이 언제나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런 모드를 보고 우리가 이제 비동기 균형 모드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표준 응답 모드 같은 경우는 반이중 통신하는 우리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가 됐든 아니면 멀티 포인트, 이런 이제 불균형 링크 구성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동기 응답 모드라는 거는 전이중 통신이요. 전이중 통신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불균형 링크 구성을 할 때 사용되는 게 우리 비동기 응답 모드요. 그리고 비동기 균형 모드라는 거는 포인트 투 포인트 균형 링크에서 사용되는 그 방식이요. 해서 우리 이제 표준 응답 모드랑 비동기 우리 응답 모드 같은 경우에는 주국과 종국에 이제 구분이 있더라. 근데 이 비동기 균형 모드는 주종국에 그 관계가 없더라. 그때 주국에 이제 허가가 있을 때만 허가를 받아야 이제 송신할 수 있는 게 우리 표준 응답 모드고, 허가 없이도 송신이 이제 가능한 게 우리 비동기 응답 모드요. 그래서 우리 이제 HDLC의 데이터 전송 모드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로 이제 동작을 시킬지 그건 이제 어디서 정한다? 우리 비번호 프레임, 우리 U 프레임에서 설정할 수 있더라. 요런 게 우리 HDLC요.